꼭 봐야 할 공시 짚어보겠습니다. 트루스탁의 홍의진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꼭 봐야 할 공시 오늘 베스트 3부터 보시죠. 스타모빌리티의 유상증자 공시가 오늘 개장 전에 나왔습니다. 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고요. 이 신주를 글로비스가 배정받는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원래 이제 삼자 배정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가가 그 공시가 나오면 대부분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 공모라든가 아니면 주주 배정, 그러니까 이런 유상증자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대표적으로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삼자 배정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지금 스타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역시 주가는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규모 자체가 80억,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우리가 좀 본다면 그렇게 뭐 작은 어떤 비중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주가가 요 며칠 좀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보았으면 일단 지금 현재 주가는 좀 빠지고 있어서 부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다소 좀 실망감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삼자 배정이 나왔는데 왜 주가가 빠지나? 그럼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인터볼스죠. 이름이 이게 사명이 지금 변경이 됐는데 사실상 SFP12 뭐 가공 장비, 뭐 플렉서블, 뭐 터치패널, 뭐 가공 장비, 그러니까 IT 어찌 보면 이제 장비주인데 사실상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135억 매출, 그다음에 작년 2018년도죠 49억 매출, 그다음에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15억 매출, 그러니까 매출액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적자 기준은 좀 더 확대되고 있고, 이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매출이 줄어든다라는 건 경쟁력을 잃어간다거나 아니면 산업 자체가 사양 산업인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스타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삼자 배정 자지만 그동안의 어떤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좋았던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차트 흐름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지금 스타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요 며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말만 해도 주가가 1,700원 정도, 1,700원 정도 기록했던 이 차트 흐름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3,200원 부근까지 주가가 좀 반등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2,580원 지금 현재 좀 기록을 하고 있고 2,430원이 지금 저점이지만 오늘 좀 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의미죠. 근데 일단 좀 전에 언급드린 대로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 따라서 지금 추격을 그러니까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오히려 2,700원이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21선이 좀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그때 좀 접근하시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호재가 떴지만 아쉽게도 선반영된 측면이 좀 강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언급드린 대로 적자와 그다음에 매출 감소는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00원이 안착하게 된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손실을 줄이거나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목표치는 네. 오늘 고점 자리죠. 3,065원인데 3,000원 정도 라인을 좀 잡아봐야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치는 2,900원에서 3,000원 라인 돌파 여부를 측정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타모빌리티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4분의 1 수준의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3자 배정은 호재이나 주가 선반영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가 11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변하면서 오늘장 13%까지 급락합니다. 1,700원대 초반에서 3,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요. 2,700원의 안착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3,000원대의 터치 가능성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2 보시죠. 비피도의 특허권 취득 공시가 나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공시 오늘장 개장 이후에 15분, 오늘 개장 이후에 15분 만에 공시가 나왔고요. 공시 발표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들 살펴보시면은 좀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폭 자체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점차 상승폭을 키워서 3%까지 오릅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BP도 사실상 굉장히 좀 괜찮은 주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시 내용은 특허 취득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용 비피더스 균주 특허를 취득했다. 근데 그게 이제 공동 개발한 가톨릭 산학협력단과 특허를 이제 같이 공동으로 취득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월 16일 날 특허를 이제 취득했다라는 공시가 이제 오늘 나온 거죠. 지금 비피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최근에 이제 보면 유산균 관련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피도나 뭐 셀바이오텍이나 아니면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이런 것들이 유산균 관련된 업체죠. 근데 이제 비피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신약 개발 업체, 그러니까 신약 개발과 그다음에 실적 추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있는 이제 그런 주식이다 보니까 오늘 공시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신약을 개발하는데 특허가 많으면 그만큼 기업 입장에선 유리하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암이라든가 뭐 당뇨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생물에 따른 어떤 치료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지금 현재 기대감을 좀 더 심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피도 같은 경우는 신약, 그러니까 치료제 개발에서는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이 좋아지려면 유산균이 필요한데 유산균 같은 경우도 유익장, 뭐 유해균, 유익균 이렇게 또 구분 짓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유익균이 많으면 장 건강이 굉장히 좀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균에 대한 유전자 정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얻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 바이옴 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신규 어떤 산업이 이게 생겨나는 상황에서 비피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산균 관련주입니다. 아이들도 또 노인분들도 이 유산균을 보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 뭐 면역력이 떨어졌을 그렇죠. 때 바로 이거 드시면은 좀 더 몸이 잘 회복이 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드시죠? 말씀하셨듯이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 개선 추이에 놓여 있고요. 뭐 마진도 좋고요. 20%. 그렇죠. 네, 좋은 맞습니다. 마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겠다. 긍정적인 관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 접근 가능할까요? 네. 일단 비피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중국 법인 설립을 함으로써 중국 진출에 또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유산균이 점점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중요해진 시점에서 신약 개발 모멘텀, 그러니까 신약 업체지만 실적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하한가 가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업이 흑자는 아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흑자를 내므로써 어떤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멘텀 자체는 거의 지금 아까 비슷하다. 오히려 좀 더 조건은 좋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트를 좀 보시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3월 달에 46,000원까지 주가가 이제 한 차례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이제 8월 6일이죠. 우리나라 증시도 저점을 찍었던 이제 그 자리 19,150원 자리. 근데 오늘 보시면 3% 오르긴 했지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25,000원에서 23,000원 라인이 그냥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박스권 안에서는 나는 보유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매수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요 전략으로 가시면 되고요. 네. 1차적 목표는 일단 28,000원에서 3만원까지는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이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자리, 그다음에 저항 자리가 굉장히 좀 명확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굉장히 좀 강하긴 한데 아직까지 그 바이오의 탄력을 갖고 있지 못한 만큼 오히려 괜찮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손절 라인은 8월 6일 우리 시장 저점이 만들어졌던 그 저점 라인이 훼손되지만 않으면 지금 가격으로 보면 19,15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25,000원에서 23,000원 구간은 홀딩 내진 매수 자리, 그다음에 28,000원에서 3만원 자리는 1차 목표치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용 특허, 비피더스 균주를 활용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 비피도입니다. 실적 그리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 동반해서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점점 알고 싶어지는 종목인데요. 네, 잘 알아보면 투자할 만한 매력 더 나올 수 있을까요? 1,000억 원 규모의 시가총액 갖고 있습니다.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현재 대응이 좀 손쉬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까지 해주고 계시고요. 23,000원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19,150원의 손절가, 목표 주가는 28,000원에서 3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1으로 가시죠. 오늘의 베스트 1 공시는 선익시스템의 공시입니다. 오늘 11시 4분에 공시가 나왔고요. 수주 공시입니다. 오늘 주가는 상승폭을 3%가량까지 키우기도 했다가 현재는 0.7%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요. 평가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사실상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 그다음 바이오 관련주 쪽으로 다 돈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종목도 사실 매수가 안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SFA 같은 경우도 3에서 4% 이제 오늘 반등이 좀 보여주고 있고,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그 공시 내용은 수주 공시죠. 전년 대비 3.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상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점진적으로 수주가 지금 OLED 장비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씩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업체랑 디스플레이 연구 장비 계약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43억 규모고 작년 매출액 대비 3.6% 수준이다라고 6% 수준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주를 했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산업 전망이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수주 산업 같은 경우 뭐 건설이나 조선이나,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뭐 LNG 지금 선박이라든지 어떤 특수 선박들을 수주하면서 뭐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잘 가죠. 그러니까 수주를 했다라는 건 일감이 일단은 많아진다는 의미고, 일감이 많아지면 앞으로 매출액이 증가되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익시스템 같은 장비 주주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OLED 쪽에서는 1등이죠. 근데 얼마 전에 점유율이 조금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우려감이 있었지만 사실상 1등의 지금 위치는 여전히 견고하게 좀 지지를 하고 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투자가 많아진다라는 건 사실 삼성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캐파 자체가 커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발주자는 1등을 따라잡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요. 1등은 그거를 이제 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의 투자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라는 측면이 아무래도 OLED 장비나 소재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큰 그림에서는 이 주식도 사실 많이 밀렸습니다. 2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감소를 했고요. 1분기도 감소했고 매출액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3,000원이 2017년 9월 달에 고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점은 작년 10월 5,000원을 저점을 찍고 현재는 10,000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박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탈됐다라는 걸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OLED 장비나 다른 이제 IT 업종의 흐름이 좋아지면 이 종목 역시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 큰 그림에서는 11,500원짜리가 지금 저항 라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이제 제가 보기 편하게 박스권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설정해드렸는데, 전고점 자리까지는 저항 자리, 그러니까 전고점, 저항이 뚫리면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만약에 돌파가 안 된다면은 다시 이제 하락을 보일지언정 지지를 보여준다라면은 주가는 저항까지 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000원에서 지금 10,000원까지 폭을 잡기는 좀 그렇고요. 9,500원에서 9,000원 라인에서는 매수 자리는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치는 1,500원, 그다음에 2차 목표치는 11,500원 자리,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짧게 8,000원 정도 이렇게 설정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시장,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때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그다음에 선익시스템은 얼마 전에 이제 뭐 국산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애국 테마로서의 잠깐 어떤 상승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시 이제 그런 모멘텀이 발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디스플레이 OLED 연구할 게 많겠죠. 연구 장비 수주 공시였습니다. 1,500원의 목표 주가, 11,500원 2차 목표 주가 저항선 설정해 주셨고요. 9,000원에서 9,500원 매수가, 손절가는 8,000원, 선익시스템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